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걸 누군가는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때까지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을 얘기를 해줬던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극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리로 오래 일했고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번 달은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그런 계산은 눈 감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살림은 늘 제가 쥐고 있었고 그걸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해야 집이 굴러가니까요. 여보, 이번 달도 학원비랑 대출 이자 빠지면 남는 게 이 정도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준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꼼꼼하게 챙기니까 버티는 거지. 고생했네.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론 속이 텅 비기도 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은 있는데 함께 짊어지겠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절약을 인생의 미덕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아껴야 산다는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세요. 문제는 그 신념이 어느 순간부터 남의 돈까지 아껴야 한다로 번졌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의 돈이 아니라 가족 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반찬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감사했고 마음이 풀렸고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찬통과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금리 받지? 노후 대비는 언제 할 거니? 너희는 아직 준비가 없어. 말이 늘 걱정으로 시작되다 보니 제가 반박하면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서연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하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저는 웃으며 요즘 일이 좀 몰려서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곧바로 저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통장 관리는 서연이가 하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네, 서연이가 잘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제게 모든 걸 떠넘기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한번 분위기를 잡으시면 쭉 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씩 저축한다며. 조금씩이 얼마인데? 통장에 지금 얼마 모았어?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 통장 잔액을 왜 물으시는 걸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가족끼리 숨길 게 어딨어. 그 말이 저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긴 적도 없는데 숨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제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 하자 어머니께서는 더 강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알아서가 되면 벌써 부자 됐지. 그 뒤로는 카드값, 배달, 커피, 친정 이야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혹시 친정에 돈 보내니?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돈 이야기보다 더 아픈 건 의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숫자를 말씀드려버렸습니다. 적금이랑 비상금 합치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제 삶의 안전망 같은 숫자를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숫자는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로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 돈이면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다. 내가 아는 설계사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봐 공짜야. 공짜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공짜는 늘 다른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자. 미안도 아니고 괜찮아도 아니고 그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였구나. 그날 이후 제 통장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집 안에서는요. 상담 날짜가 잡힌 뒤부터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더 자주 전화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점심시간에 시간 되지? 준호 월급 통장은 어디 은행이냐? 너희 적금은 왜 그걸로 들었니? 저는 매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제 방패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방패를 매번 빼앗으셨습니다. 너는 늘 알아서 한다면서 뭐가 바뀐 게 없잖아. 맞습니다.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가 빠듯해서라는 건 어머니께서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아파트지만 대출이 있고 아이 학원비가 있고 생활비가 오르면 그대로 타격입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소장이라 일이 몰릴 때는 몰리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수입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계산에 예민해졌습니다.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그게 제 매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하기 쉬우셨던 거지요. 격리라며? 돈 만지는 사람이 돈을 더 잘 알아야지. 이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은 다릅니다. 너는 알아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책임이 제 몫이 되면 간섭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였다는 걸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해서 그래.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당신이 조금만 맞춰주면 되잖아.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참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참는 사람은 왜 늘 저여야 할까? 상담 전날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또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지난번에 말한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지? 안 물어본다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물으시는 건 약속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바로 잡아당기셨습니다. 또 알아서? 너는 왜 이렇게 대답이 똑같니?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너 혹시 친정에 돈 보내니?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비참해서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하고 집안 살림하고 아이 챙기고 그러면서도 의심받는다는 게 제 돈이 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왜 내 통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야? 남편은 대충 웃으며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걱정은 왜 나한테만 하는 거야? 왜 우리 둘에게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준호 씨는 잠깐 말이 없더니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니까 엄마도 당신한테 묻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나요? 네가 맡았으니 네가 감당해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잡고 있다는 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게 책임을 던질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담만 듣고 결정은 내가 하면 된다. 그게 제 마지막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제가 느낀 건 상담이 아니라 통과 의뢰였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이었습니다. 설계사님은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가족 재무 플랜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로 옆에서 맞장구 치셨지요. 봐라, 내가 뭘 했니? 남편은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가 얼마나 편한 자리인지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운데는 책임이 없거든요. 설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통장, 생활비 나가는 통장, 적금 구조만 봐도 방향이 나옵니다.
저는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바로 끼어드셨습니다. 그냥 보여줘. 서류로 보는 게 빨라. 제가 망설이자 어머니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가족들 돈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건데. 그때부터 안전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자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 저는 늘 그 구조에서 졌습니다. 싸우기 싫었거든요. 싸우면 가족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가족을 다시 세우는 건 늘 제 몫이었으니까요. 설계사님은 특히 제 명의에 집중하셨습니다. 서연님 명의로 들어가 있던 적금, 이건 변경이 맞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여쭈었습니다. 제 명의요? 어머니께서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지요. 네 명의가 유리할 때가 있어. 어차피 부부인데 뭐가 달라.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가 달라였습니다.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다 똑같다는 말. 그 말이 나오면 경계가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면 제 삶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제 월급으로 모은 돈이니까 결정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결정? 결혼하면 개인이 아니야. 그리고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어차피 같이 쓰는 돈이잖아.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쓰는 돈이랑 같이 결정하는 건 달라. 그 말이 맞는데도 제가 까칠한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까칠하니? 내가 너 힘들까봐 도와주는데 너는 서운하게 만들고 싶니? 서운하다는 말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주장하면 상대가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 때문에 제가 미안해지고 결국 제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또 물러났습니다. 상담은 듣겠습니다. 다만 결정은 제가.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결정은 네가 해라고 하셨지만 그 뒤 문장이 진짜였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해야지. 현명함의 기준은 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기준, 설계사님 기준이었습니다. 설계사님은 장기 상품을 꺼내셨고 어머니께서는 노후 대비를 명분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묶이겠구나. 제가 다시 저희가 알아서라고 하면 어머니는 제 약점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알면 왜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니? 왜 학원비에 허덕이니?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너는 못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선언이고요. 남편은 그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 번만 믿어보자. 그 말은 결국 엄마 말대로 하자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딱 굳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후보 선수처럼 필요할 때만 불리고 제 이름이 필요할 때만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저였으니까요. 좋습니다. 대신 제 통장 내역은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께서는 또 웃으셨습니다. 그래, 안 물어볼게. 대신 내가 해주는 대로만 하면 돼. 저는 사실 이미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런데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길이 없어질까봐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모른 척한다고 넘어가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건 서류였습니다. 담보라는 단어와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명의 계좌 담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통장이 왜 담보지? 내가 사인한 적도 없는데?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남편은 처음엔 말을 피했습니다. 차라리 미안해라고 했으면 울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같은 말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가 참다가 터졌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
나 지금 심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남편은 눈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감은 화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결국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내 통장까지, 왜 내 허락도 없이? 남편은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장 일이 줄어서 나중에 장비 임대 같은 걸 해볼까 생각했다고요. 그걸 어머니께서 듣고 불안해하셨다고. 그리고 핵심을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빚을 질까봐 당신 명의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면 좋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돈을 제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드는 걸 안전이라고 부르는 게. 남편은 또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를 꺼내려고 할 때 말을 끊으며 누가 결정했어? 어머니께서 결정하시고 여보는 그거에 동의한 거 아니야? 남편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책임을 포기하는 말이니까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통장이 왜 담보 서류에 나옵니까? 어머니께서는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분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살리려고 한 거야. 살리려고라는 말 안에는 내가 너희 위에 있다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희를 위해서요? 제 허락도 없이요? 어머니께서는 허락을 비웃으셨고 돈을 뺏으려 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뺏는 것과 다를 게 뭔가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못 쓰게 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또 세상 물정을 꺼내셨습니다. 준호 씨가 사업하다가 사고 나면 제 통장이 안전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비상금이었구나. 관리해야 할 자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말하면 네가 했겠니? 너는 늘 알아서 한다면서. 그 말은 너는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그게 어머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선을 넘으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선이 어딨어? 선이 없다는 말은 어디까지든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대화가 격해지자 남편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시면 어떡해? 또 그 말. 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럼 나는 쓰러져도 돼.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면 나는 계속 사라지겠구나. 제 이름도, 제 인생도, 제 목소리도요. 그날 밤 저는 제 마음에게 묻듯 누군가에게 말씀드리듯 되뇌었습니다. 이 결혼은 내 인생을 지키는 결혼이었을까? 그 질문이 나오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요. 선을 긋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겁이 먼저 났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싸움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선을 긋는 건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기였습니다.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확실히 할 거니까 건들지 마. 남편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확실히? 제가 말했습니다. 내 통장, 내 명의로 된 돈은 앞으로 누구도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도 여보도. 남편은 그렇게까지라고 하려는 순간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원래 내 권리였어. 내가 지금까지 그냥 맡겨둔 것뿐. 남편은 또 어머니가 걱정하셔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이면 말로 하셨어야지. 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시는데? 그건 걱정이 아니라 통제야. 남편이 그럼 어머니랑 어떻게 지내려고 라고 할 때, 저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낼까 보다 내가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해. 그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해준 말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어떻게 맞춰야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내가 너 미워서 그랬니? 너희 살리려고 그랬다. 가족인데 왜 그래?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설명드리듯이요. 어머니, 미워서가 아니셨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키려면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정해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드는 거냐고 하셨고,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다시 그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난 그럼 너희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야? 저는 그 말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 말에 끌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통장, 제 돈, 제 명의는 제 허락 없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께서 독하다고 하셨을 때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먼저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께서 놀라 뭐? 라고 하셨고 남편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방법이 너무 앞서가셨어요. 서연이도 사람인데 자기 이름으로 된 돈을 그렇게 건들면.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요.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그 말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는 남편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니까요. 그 이후로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변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부부가 먼저 한다. 통장과 명의는 존중한다. 가족이라는 말로 개인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연아, 반찬 보냈다.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거로 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장 얘기는 내가 더 안 할게. 대신 너도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완벽한 사과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을 멈추겠다는 건 선을 인정하시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겁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겁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젊어도 겁이 납니다. 특히 가족이 제 편이 아닐 때는요. 어머니께서 잠깐 말이 없으시다가 짧게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래는 화해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그냥 숨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계속 같이 숨 쉬며 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너무 많은 걸 내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가족이니까 더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제가 말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너무 많은 걸 내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